현실판 사랑과 전쟁입니다. 불륜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정말 세간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불륜 이 컨텐츠는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멈추지를 않네요. 최근에도 관련 이슈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자녀가 다니는 리틀 야구단 감독이 아내의 내연남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병원님?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변호사였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놀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가 소속된 리틀 야구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인 그 변호사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난데없이 감독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그 감독을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서부터 뒤통수, 허벅지까지 온 몸을 폭행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전치 10주의 상해 진단을 갖다 끊었습니다. 이런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궁금을 해서 네.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응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1심에서 지난 22일 징역 2년형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명백한 상해를 입힌 상황인데 징역 2년 선고된 이유 판결 내용 궁금합니다. 일단 이분이 분명히 폭력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에 아내에게 욕을 하고 먹던 음식에 침을 뱉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충동적 성향이 있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결핍이 존재한다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건을 놓고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사과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직 종사자임을 감안해도 재범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참작됐던 사항을 보니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탁으로 2천만 원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의지가 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일부러 합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변호사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해서 2년의 실형이 나온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요. 이게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당분간 이 A 씨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참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좀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몇 년 있으면 다시 그 면허를 획득하게 되는데 뭐 의사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람의 법적 생명을 갖다 다루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말 철저한 그런 감시의 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분이 지금 보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아내와 그 야구단 감독이 네. 불륜을 저질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네요. 참 그러니까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부부간의 불륜 에피소드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도 끌었고 논란도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생활비를 끊어버린 국가대표 출신의 K리그 선수라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그대로 방송을 통해 전해졌는데 우리 누리꾼들이 뭐 이런저런 추측을 통해서 누군지를 뭐 찾았다. 예. 그래서 그 선수의 뭐 SNS에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방송 미디어 비평들을 하면서 네. 참 안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좀 언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변호사님? 일단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거르지 않고 방송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뒷담화 토크 형식의 예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례를 갖다 얘기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스튜디오에서 뒷담화를 또 해요. 다시 얘기를 그 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앞에 앉아 있는 패널들이 이미 판결도 내리고 결정도 내리고 다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해한 주제들을 다룰 때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범죄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거야.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잘못했어. 이런 걸 이 패널들이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 패널들은 결국은 명확한 증거가 없이 들리는 이야기,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이미 재판을 다 끝내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거리낌 없이 이 낙인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연인데 모든 사연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작진에서 이렇게 사실에 기반했다고 밝힌 거죠. 예. 그래서 지방 구단에 속해 있는 축구 선수였던 남편을 위해서 이 사연을 밝힌 사람이 극진히 내조를 했고 남편은 국가대표에 발탁돼가지고 K리그 내에 손꼽히는 그런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는데 남편이 불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자가 남편이 만나는 그 여성을 찾아갔는데 해당 여성이 남편이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도와준 피트니스 트레이너였고 또 이 사연자가 20만 원짜리 청소기를 산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빗자루나 써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성한테는 300만 원이 넘는 명품 목걸이를 갖다 선물했다는 그런 자극적인 얘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 참가하고 있는 패널들도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 실제로 이제 양재진 같은 분은 이제 의료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 입에서 아내분이 참다 못해서 에러 부부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김윤정이란 분도 변호사예요. 이분도 전문가잖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하루빨리 이혼을 해서 양육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미 여기에서는 판단이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전부 다 그 선수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로 지목받은 여성이 또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또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위험들을 늘 안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은 분명히 파장이 일 수밖에 없을 거고 예. 특정 인물을 뭐 어느 정도 뭐 방송에서 정확히 공개된 건 아니라 특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네티즌 수사대가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 보면은 뭐 누군지 유추할 수도 있고 문제는 또 그 유추한 당사자가 해당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루었다가 실제 지목됐던 사례자가 방송에서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방송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관계였다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네티즌 수사대들이 잘못 짚어서 한 사람이 특정이 되고 그 사람에게 악플이 쏟아지고 공격이 되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악플을 쏟아놓은 사람들을 이제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방송에서 다루어야 될 때는 실제 사례다 이런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일단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례를 좀 윤색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관님께서 앞서 좀 자극적인 컨텐츠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런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들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일단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법적으로 자기 책임을 갖다 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판단들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정죄를 하는 거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어떤 벌을 내리는 그런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벌을 내릴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력구제를 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방송과 같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을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방송 심의 윤리 규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잘 지켜가면서 특히나 이제 종편 정도 되면요 준 공영방송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편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편은 지상파 공공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나 IPTV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채널을 고유 번호를 받아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상파 그 방송들은 오히려 그 중간 광고를 하지 못할 때 중간 광고 다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광고도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광고를 따고 다닐 수 있게끔 온갖 특혜를 쏟아부어 줬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방송이 계속된다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적인 어떤 제재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해당 내용이 정말 자극적이었죠.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 피해자 분께서는 법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엄밀하게 해결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콘텐츠의 자극성의 부분에 대한 문제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연녀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구제를 방송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